PCR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3학년 6반 김예람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감염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 감염 질환에 환자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환자의 몸에서 타액, 즉 침을 채취하고 그곳에 그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박테리아 같은 경우 바이러스와 다르게 홀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양분만 충분하다면 시험관 안에서 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침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시험관 속에서 배양시켜서 그 세균이 자라나는지 자라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진단법은 의학사에서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 홀로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환자의 타액을 얻었다고 해도 그걸 꺼내서 배양하기 위해선 숙주가 돼줄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해지고 그 살아있는 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 배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과정이 많고 매우 복잡해지게 되며 병원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빠르게 환자를 진단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최근까지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임상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달랐습니다. 박테리아의 경우 세균 성장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바이러스는 배양하는 방법을 병원에서 진단법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증상만을 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바뀐 건 불과 20년 전부터였습니다. 이때 바이러스의 검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PCR 기술입니다. PCR의 풀네임은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로 이것을 발명한 캐리 뱅크스 멀리스라는 과학자는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PCR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DNA의 양을 증폭시켜 늘리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저 DNA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DNA, 즉 여러 가지 DNA가 섞여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의 양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배양할 필요 없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유무를 알아내는 데에 활용됩니다. PCR은 1단계 Denaturation DNA의 변성, 2단계 Annealing 프라이머의 결합, 3단계는 Extension DNA의 신장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DNA의 변성에서는 이중나선 DNA를 단일 가닥 DNA로 분리합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중나선 구조는 열을 가하면 두 가닥이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단일 가닥으로 더 잘 떨어지지만 온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열에 강한 DNA 중합효소도 변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92도에서 95도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떨어지면 다음 단계인 프라이머 결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실험의 과정 중에서 프라이머 단편을 넣어준 다음 열을 50도에서 65도로 내려줍니다. 열을 내려주게 되면 프라이머가 자신의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단일 가닥 DNA에 결합하게 됩니다. 프라이머가 붙은 다음 마지막 DNA 신장 단계로 넘어가서 DNA 중합효소를 넣어주게 되면 DNA가 신장하게 되고 하나였던 DNA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DNA 중화표소입니다. PCR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열에 약한 중화표소를 넣고 한 사이클을 마친 뒤에 다음 사이클의 첫 단계인 DNA 변성을 위해 가열해준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틀림없이 전 사이클에 넣어주었던 중화표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 사이클마다 중화표소를 다시 넣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열에 강한 DNA 중화표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PCR 기술의 매력은 특정 DNA의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DNA만 늘릴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DNA에만 붙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의 정보를 조작해서 특정 DNA에만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온도 정보가 나타나 있는 다른 그래프를 보고 다시 설명하자면 DNA가 원래 두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열을 가함으로써 DNA가 변성되어 단일 가닥 DNA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그림에서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정 DNA에만 붙어 있는 프라이머를 놓고 온도를 내려주게 된다면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에 붙게 되고 다시 열을 조금 더 올리면 중화표소가 반응을 시작하여 5'에서 3'으로 DNA가 합성됩니다. 결국 DNA가 처음에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사이클을 돌면 2개, 2번 돌면 4개, 결국 10번의 사이클을 돌면 한 개의 DNA가 1024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PCR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기본 PCR 기술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PCR 기술은 DNA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RNA를 증폭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RNA는 바로 증폭시킬 수 없으므로 DNA를 RNA로 만들어주는 역전사 과정을 통해 DNA로 만들고 PCR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PCR 앞에 역전사를 뜻하는 말인 reverse transcriptase를 붙여 RT-PC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RNA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입니다. RT-PCR 기술은 최근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RNA 바이러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